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의 허락을 받아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달 들어 평년보다 784%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파키스탄은 지금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고 파키스탄 전역의 주요 도로와 다리 149개가 침수돼 물자와 인력 이동이 단절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파키스탄의 국토 사진을 보면 파키스탄 국토의 상당 부분이 황토색 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옥 100만 채가 파손됐고 도로와 다리가 파손돼 고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대홍수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만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고 남서부 발루치스탄은 75%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어 최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파키스탄의 홍수는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홍수가 막 시작되던 당시 파키스탄 카슈미르의 하사바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다리가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 다리가 불과 3년 전에 중국이 지어준 다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중국이 부실 공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에서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로서 70년 넘게 두 나라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아시아의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 인도와 사사건건 으르렁거리고 있는 중국은 파키스탄에 잘 보이기 위해 1대1로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다리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어주려면 튼튼하게 지어줬어야지. 폭우에 휩쓸려가는 다리를 보면 철근 골조가 보이지 않아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철근도 넣지 않은 다리냐며 중국의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1대1로를 한답시고 중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다가 국가 부도 상태가 되어버린 파키스탄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3년 전에 지은 다리가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가 버리자 중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국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앙숙인 인도에 손을 벌리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산바드 다리가 있었던 카슈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 세 나라의 경계에 있는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목인데다 특히 중요한 수자원인 인더스강이 지나고 있어서 세 나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애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미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 차례나 전쟁을 했고 중국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육로, 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파키스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썼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속도로, 송유관, 항만 등 인프라에 투자했지만 이곳에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탓에 부채에 덫에 걸려 국민 경제가 파탄에 이른 나라는 파키스탄만이 아닙니다. 스리랑카는 정권까지 교체되었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스리랑카의 라자팍사 형제는 오랜 세월 집권하면서 친중 정책을 유지했고 중국의 돈을 받아 항만, 공항, 고속도로를 건설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게 돈을 빌려 공항을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사전에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인프라들은 완공된 뒤 경제성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했고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1대1로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고 경제 파탄에 이른 파키스탄은 더 이상 중국만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앙숙인 인도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카슈미르 지역 분쟁으로 3년째 교역을 단절하고 있는 인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북서부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홍수다. 내 평생 이런 참상을 본 적이 없다. 오죽하면 앙숙인 인도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싶은데요. 한편 파키스탄에 지어준 다리가 폭우에 휩쓸려가며 부실건설 논란에 휩싸인 중국은 자국 내에서도 부실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47도씨 이상 올라가며 펄펄 끓고 있는 중국의 충칭시에서 최근 고궁 문화재인 남천기념관의 지붕이 고온을 못 견디고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충칭 남천기념관 건물 지붕은 보시는 것처럼 기와 일부가 타거나 형태가 변형돼 바닥으로 쓸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건물은 기념관이라고 해서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지난해 6월에 새로 개관한 신축 건축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아무리 고온다습하기로 악명이 높은 충칭이라고 해도 지난해 새로 개관한 신축 건물에 지붕이 녹았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중국이 외국에 지어줬거나 중국 내에 지은 건축물 역시 잦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건축물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건설사들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소식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후 13년 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에너지난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원전은 안전 문제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러시아는 전쟁 이슈 때문에 원전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원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한국이 수주해 건설, 운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창출한 경제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역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부실공사 논란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 건설 수주에 계속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네옴시티 건설 사업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등 굵직굵직한 해외 인프라 수주에 있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중국은 분명 부유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극빈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기술, 정치, 국민 같은 근본적 가치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숫자로 보이는 경제 성장 하나에만 집착한 결과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을 넘지 못한 채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중국 북경 외국어대학교, 프랑스 파리 판테온 소르본 대학교 등에서 객원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한 조홍식 교수는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라는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경험한 모든 국가들은 그들만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과 성공 이후 결국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는 실수를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2개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이 막 시작되던 1980년대 중국 신혼부부의 살림에서 제일 비싼 물건은 자전거였다. 1970년대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혼란기에 대학을 다니던 청년들은 농촌에 파견되어 막노동을 하며 공산사회 건설에 나서야 했다. 그보다 앞서 1958년에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자 사람들은 밥그릇을 녹여 철강을 만드는 희한한 실험에 동원되었고 그 결과 경제가 파탄나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다. 중국이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는 사회적, 문화적, 근대화에서 인도보다 월등하게 앞섰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핵심은 시민들의 평등의식이다. 나도 남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행히도 현대 인도는 정치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일지 몰라도 사회와 문화는 여전히 봉건적 카스트 제도에 묶여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한다.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이런 성공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하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은 세계 중심으로부터의 중국이라는 목표의 핵심이다. 19세기 영국이 철도와 해군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브리티니카를 이룩한 것처럼 21세기 중국은 고속철도와 바다를 연결하는 1대1로 사업을 통해 팍스 시니카를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상징성을 지닌 1대1로 사업 자체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특유의 구태의연함이기도 하다. 21세기에는 도로와 항로는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인이 1대1로 사업과 같은 계획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질서다. 중국이 21세기에 자신을 세계의 한가운데 두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면 과거 영국이나 미국처럼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닌 원칙을 중심으로 지구촌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0년간 동아시아를 지배한 유교적 질서를 들 수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전통적 유교의 화이부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미가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질서의 수용도 아닌 듯하다. 오히려 20세기에 제국주의를 따른 일본이나 소련이 보였던 후발주자의 일그러진 자만과 조급함만이 눈에 띈다. 잘 들으셨나요? 작가는 중국이 가진 한계점과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22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날카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거둔 국가들의 원동력과 한계점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 속에서 성공한 국가들의 명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에서 나온 22개의 나라로 읽는 부의 세계사를 추천드립니다. 책 구매를 위한 링크는 아래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